그리고 KTX, GTX 경전철 확충을 돼서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겠다라고 쭉 나오죠. 그래서 청량리역에 갔다가 중심지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청량리역이 지금 현재 역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 보면은 KTX 하나 생기죠, GTX역 생기죠, 면목선 들어서죠. 그럼 추가로 몇 개 들어서는 거예요? 3개. 지금 왕십리역이 발전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똑같아요. 추가로다가 고속전철 2개 들어오고요. 그렇죠? 경전철 하나 들어오니까 여기 왕십리역보다 청량리가 앞으로 발전 속도가 더 빠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KTX 들어서고요. GTX C노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노선 확충해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거 나오고요. 뒤에 가서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중공업적 같은 경우는요.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보면 중공업적을 전략산업 거점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첨단 지식 기반 산업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하겠다.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IT 융합 디지털 산업 도입으로 이렇게 나왔지, 여기에 가져오면은 뭐냐면은 그 R&D란 말이 안 들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는요, 한계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요, 과거에 10년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평수들이 다 50평, 100평 이게 다 커요. 요즘 R&D 기반에 있는 건 평수가 다 작거든요, 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뭐 한다? 배치가 되죠.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뭐 한다? 지식산업센터가 살자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저런 데다가 신규로 들어선다? 아까 그랬잖아요. 땅값이 높기 때문에 뭐 한다? 평당 분양가 높아지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수제화 산업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여기 수제화 산업 가면은 뭐만 있어요? 전부 다 수제화 거리 A, B, C, D까지 4군데 있어요. 수제화 거리라고 해가지고. 이거 강의할 줄 알고 오늘 딱 보니까 신발 하나 왔더라고요. 거기서 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전통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오게 되면은 이게 참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거든요. 참고로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웃긴 건데, 앞으로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3D 프린터 기술이 나온다면요, 이 가죽 신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로 딱 찍어요, 내 발을. 그쵸? 그래서 지가 내 발을 갖다 모양을 만들어요. 그쵸? 거기다 가죽을 하다 막 덧세요. 그리고 신발 하나 나오는데요. 집에서 내가 만들어 신고 다닐 수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산업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하시냐면 제4차 산업혁명하고 항상 연계시켜서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술의 속도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떨어지고서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요. 제가 만약에 성수역에다 투자하라면 저는 온수역에 투자해요. 서울시가 온수역 그 공업단지 있잖아요. 일반 온수역 산업단지 그 조성, 그러니까 그 종합계획, 개발 종합계획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부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온수역에다가 지식산업센터가 생긴다 그러면은 온수역에다가 발전해야 안 해요? 발전하죠. 거기 뭐 저기 뭐야 그 산업단지니까 땅값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도 뭐 한다? 그렇죠.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 및 정비 사업을 통해서 밑에 보면요, 중공업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겠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도심석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데 사실은 이거로만 갖고는 뭔가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시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수동 같은 게 보시면은 공장들이 큰 거는 크고 작은 건 작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큰 공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공장에 다 헐어가지고 섬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짓기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막 2,000평, 3,000평 정도 돼야 지식산업센터가 제대로 크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수동에 가면 아시겠지만 공장들이 거의 다 진 건물을 보면 100평, 200평이에요. 진짜 큰 거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다? 한계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다고 나서 이 밑에는 여기가 성수동의 이제 IT 개발 개발진흥지구거든요. 근데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쪽 밑에는 성수형 전략정비구역이잖아요. 옛날에 만들어진 전략정비구역. 한강 르네상스의 전략정비구역인데 여기도 가다가 사업 깨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줬단 말이에요. 여기 개발해야 돼요. 근데 개발할 애들은 역사하고 되게 멀잖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은 포지셔닝 자리가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화 산업 육성할 때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다. 장안평은 자동차 산업 육성하는데 여기 참고로요. 얘 자동차 산업은요. 얘는요. 장안평 자동차 산업은요. 무조건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만 알아두시면 돼요? 튜닝 산업이요. 자동차 튜닝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 튜닝은 우리나라 불법이에요. 다른 나라는요. 합법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옛날에 호주서요. 가장 많이 팔렸던 차가 뭔지 아세요? 2000년대 들어서요? 소나타요. 소나타를 갖다가 튜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로백에 4.5초였대요. 제로백이 뭔지 아시죠? 아니 100m를 가는데 몇 초 걸리냐. 그걸 제로백이라 불러요. 우리 튜닝 산업의 용어예요. 자동차 경량력 강할 때. 얼마 전에 테슬라가 나왔던 그 전기 자동차가 제로백 하는데 2.4초 나왔죠. 아니 100m 출발해가지고 여기다 가는데 2.4초예요. 전기 자동차가 여러분들 2.4초 나왔던 얘기는요. 거의 람보르기니 수준이에요. 엄청난 거라고요. 근데 그 차가 얼마냐면은 테슬라 1000 시리즈 차인데 ST인가? SD 1000 시리즈 차인데 이번에 출시된 가격을 보니까 1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런 자리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튜닝 산업이 발전을 해야 돼요. 이런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이런데 휘발유 가면은 보통 휘발유 있고 고급 휘발유 있죠. 외제차는 전부 다 고급 휘발유를 그러거든요. 그게 옥탄가라는 거예요. 연소되는 양. 휘발유를 연소시키는 양이라는데 휘발유 연소시킬 때 우리나라 휘발유는 95예요. 외제차는 전부 다 98 쓰거든요. 그래서 외제차가 엔진이 오래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유사업은요. 우리 정유사업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정유화학 회사들은 욕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욕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엔진이 충분해요. 옥탄가 98을 쓸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봉이에요. 그러니까 95짜리 쓰는 거예요. 95짜리 엔진하고요. 98짜리 엔진은요. 엔진 자체가 틀리고요. 엔진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외제차가 오랫동안 굴러다니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튜닝 산업이 발전되면은요. 엔진을 갖다 뭐 한다? 튜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엔진을 갖다 어디까지? 98까지, 100까지 튜닝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세렉스라고 세렉스인가 뭔가 왜 그 신나 비슷한 거로다가 왜 이름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세녹스인가? 예, 예. 유사휘발유 있잖아요. 그게 옥탄가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외제차 사는 애들이 전부 다 그거 놓고 다닌 거예요. 왜? 자기는 98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잘 달려. 근데 우리나라 차는 95잖아요. 그러니까 옥탄가를 100을 쓰면 우리나라 엔진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98에 연료 소모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요, 더. 그러니까 98에 견딜 수 있는 자동차는 괜찮은데 95에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망가진다는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엔진 안 망가져요. 정유회사의 농간이에요. 그래서 튜닝 산업이 발전되면 뭐 한다? 유사 휘발유가 엄청 잘 팔릴 거예요. 별걸 다 알고 다니죠. 왜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이 산업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장안평 일대가 이 중고 매매 단지가 발전하려면요. 우리나라 튜닝 산업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법은 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 산업까지 올라가기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 스포츠카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조그마한 소형 회사가 있었어요.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일본 회사로 팔렸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현대나 기아가 왜 걔들을 죽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이 크고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 걔들이 튜닝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걔들이 기술력 갖고 가면 이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빼먹으려고 그래야지 절대로 공존하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혹시나 가스쇼바 들어보셨어요? 가스쇼바?
쇼바를 가스로 집어넣는 게 있어요. 외제차는 다 되는데 우리나라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제차가 승차감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는 발명가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로다가 약속하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 회사한테는 절대로 안 주겠다. 기술력을.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사간 게 토요타예요. 그 다음에 벤츠, BMW 다 사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차들이 승차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웃기죠?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기업들은 항상 뺏어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알아두시는 게 장안평은요. 튜닝 산업이 활성화되겠다. 튜닝 산업은 기본 계획. 우리가 아직 튜닝 산업 활성화 법률은 나왔는데 튜닝 산업에 관련된 기본 계획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 계획이 나와줘야지만 뭐냐면 튜닝 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정 계획이 나왔다. 그러면은 각 산업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이라는 행정 계획이 나와줘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기술 지원, R&D 지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뭐라고요? 선부법 국가예요. 선부법 국가이기 때문에 법령이 만들어지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가 된다?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법률은 만들어졌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시행령이 안 나온 거예요. 왜 시행령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기본 계획이 나와줘야지 시행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계획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본 계획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장안평양에 그때 가서 투자하셔도 돼요. 왜? 미친 듯이 사람들 많이 몰려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새 차가 들어와도 튜닝 산업을 하는데 자동차도 튜닝 산업, 중고차도 튜닝 산업 하는 거예요. 중고차 들어왔는데 엔진 싹 뜯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다 고쳐가지고 딱 팔아먹어. 엄청난 산업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튜닝 산업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튜닝 산업 자체가 일본의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높아요. 매출 규모가. 호주 같은 경우는 1.4배예요. 자동차 산업의 곱하기 1.4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2.8배예요. 튜닝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500만 대 수출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 1000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튜닝 시장은. 그래서 튜닝이 활성화된다면은 장안평 시장은 날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거기다가 밑에 뭐 생겨요? 공원 생기잖아요. 공원. 네? 엄청 큰 공원 생기잖아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면목 패션 봉제 산업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특화 시장 및 기타 전통 시장 활성화 있죠. 이런 거. 제가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말이 여러분들 전통 시장이죠. 냉정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은요. 차가 딱 들어오잖아요. 파킹을 해요. 쇼핑몰이야. 파킹을 하는데 시장을 어디로 보는지 아세요? 시장을? VR 카메라로 VR로 딱 쓰고요. 내가 거기서 버튼 막 누르고 차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품목을 골라요. 색깔 보고 만져보고 다 해요. 그것도 촉감이 다 있고 그래요. 그 골라서 딱 있다가 30분 동안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미 결제된 거고요. 포장해가지고요. 딱 내가 차량이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데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 딱 가 있으면 거기서 포장돼서 딱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싣고만 오면 돼요. 이게 미국의 시장이에요. 지금. 전통 시장이요? 그래서 못 살아남는 거예요. 영원히요. 만약에 전통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전통 시장은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전통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바꿀까요? 안 바꾸죠.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 개요. 이거 좀 보시고 갈게요. 요거는 앞에서 보니까 중심지 개요. 인정 공간 관리 지침이에요. 여기부터는요. 앞에까지는 다 이제 개요 나오고 목표 나오고 다 그런 거고요. 여기부터는 공간 관리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는 어떻게 이제 중심지를 끌고 갈 것인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서울 플랜에 보면요. 아니, 서울 플랜에 보시면 계획 수립 목적이 도시 경쟁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계획을 구체화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는 계획의 필요성이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체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가겠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다 뭐가 나와요? 역세권, 그렇죠? 서울 플랜에서도 대중교통 중심, 지구 중심이, 그다음에 육성 방침도 구체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라 나오죠? 그럼 생활권 계획도 구체적인 발전 방향 제시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도심과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은 어떻게 가라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갖고서는 뭐 하겠다? 범위를 설정한 거죠. 서울 플랜에서 공간적 범위, 서울 플랜. 그래서 생활권 계획상 중심지별 육성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그 용도 지역별 높이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를 만들어라. 써놨죠? 도시계획의 가이드 역할을 해라. 그렇죠? 생활권 계획이 뭐라고요? 도시 관리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플랜에다가 도심 광역에서는 뭐 한다? 상업적 같은 경우는 복합으로 가면 51층 가능. 그다음에 지역 지구 중심은 50층 이하. 그렇죠? 그다음에 준주거 같은 경우는 35층 이하. 그다음에 지역 지구 중심도 35층 이하. 근데 중공업적이나 3종 일반 주거적이 도심이나 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복합인 경우에 50층 이하. 지역 지구 중심도 복합이면 50층 이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까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응암 역세권 같은 경우도 응암 지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암 지구에다가 준주거죠. 준주거에다가 주상 복합학 만들겠대죠. 그럼 몇 층까지 가능해요? 50층이요. 그러면은 은평구 내 일대에 응암역 주변에 그거 생긴다면 랜드마크 같은 건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근데 아예 거기다 찍어놨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찍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사업 성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게 높이 가는 거니까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십리, 광역중심은요. 중심지 형성 과정 및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엎어놨어요. 여기서 볼 거는요. 앞에 그림하고 뒤에 그림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지금 청량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재정비 전략 촉진지구에다가 상업지역이 있는 거 이런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왕십리예요. 왕십리 이 모양 그대로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어 있는 지금 자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보면은 동대문 구청역, 그 다음에 마장동 축산시설 뭐 이런 거 있는데 용도역 밑에 있는 마장 축산시설 시장 있고 이런데 보면은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동대문 구청역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도역이 동대문 구청역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음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잖아요, 이게. 일로다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쪽에 보시면은 마장동 축산물 시장 있고 한국전력 물류센터 있고 다 이런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 강원도 봤으면 실제 투자 가치는 용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마장동 축산물 시장 가면은 냄새 무지하게 심하거든요. 저기가 여름에 가잖아요. 주변 일대 반경 1km 이내에는요. 아파트 담대 다 나요. 문 열어놓으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어디다? 동대문 구청 하고 맞은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기동역이 밑에만 조금 있죠. 그렇죠? 거기 상업적이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요만큼.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 늘어난 만큼이 어디다? 여기 늘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있는 걸 여기서 좀 더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있는 걸 여기서 이만큼 더 늘린 거예요. 여기 없어요. 그림상. 그래서 그림상 더 늘린 거라고요. 그래서 투자 가치 있는 쪽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 있는 쪽은 청량역에서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왜냐면은 GTX가 이렇게 가요. KTX가. 그럼 여기로 가면은 여기 시장이고 여기 뭐예요? 아파트거든요. 그쵸? 그 아파트 있는 쪽에, 그 있는 쪽에다가 출입구를 내요? 에이, 여러분들 출입구를 그렇게 안 내요. 그럼 어디로 내요? 출입구를 밑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를. 출입구를 밑으로 내릴 거라고요. 아, 이게 역사잖아요. 그럼 자기네 출입구를 이쪽으로 내죠, 이렇게요. 그래야지 얘도 가로타고 얘도 가로타고잖아요. GTX나 KT 역사가 이렇게 들어쓴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청량리 588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전부 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60층짜리 다 올라서는 게 다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동부청과시장 자리도 주상복합 아파트 올라가는 자리야. 거기서 60층짜리예요. 왜? 원래 계획상 거기다가 뭐 놓은 거예요? 원래 KTX, GTX 출입구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당연히 뭐예요?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용도 지역이 변경이 안 됐어요. 동부청과시장만 변경되고 588은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588은 올해 용도 변경 되면은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통시장, 여기 보면 청량리 시장, 경동시장, 양령시장 보면 전통시장 정비 활성화 있죠. 제가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청량리 밑에 보면은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은 조지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대요. 근데 축산물 시장 같은 게 안 좋다. 시장이잖아요, 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밑에 있는 한국전력물류센터를 갖다가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겠다는데 여기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안 움직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맨 밑에 보시면 대학가 정비 명소화 있죠, 요거.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단. 여기 한양대학교잖아요. 원래 여기 철도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소외된 지역이죠. 청량리, 왕십리역에다 복합역사 생기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출입구가 2개가 생긴 거예요. 옛날 여기 하수촌 지역이에요. 하수집들 다. 여기가. 그러니까 출입구 딱 2개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한 방에 그냥 근린상관시로 딱 떠버린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대학가였을 때 하수집 할 때는요, 한 8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뭐 1,000만 원, 뭐 800만 원, 1,000만 원 이랬단 데요, 땅값이. 게다가 지금 얼마가요? 8천 가요. 8천 1억 갑니다, 여기 동네. 그거 왜 그럴까요? 원래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왕십리역이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왕십리역 광장 있죠. 원래 광장에서 이게 성동구청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큰 길 있죠, 여기. 이 길 있잖아요, 이 길. 요거 가는 길 있잖아요. 요 길로 가다 요만큼 가면 뭐 있어요? 되게 유명한 전풍 모텔이라고 있어요. 전풍 모텔까지가 상업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여기 활성화지역, 왕십리 여기가 본토 지역이 활성화지역이에요. 다 상가가 여기 몰려 있었다고요. 전풍 호텔이 왜 유명하냐면요. 전풍 호텔이 언제 생겼냐면요. 64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저 태어나기 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64년에 전풍 호텔 생기면서 전풍 호텔은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 때 그 나이트클럽이 미어 터졌어요. 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불화성을 이뤘던 동네거든요. 여기 왕십리가. 그런 동네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다 나면서 여기가 떠버리니까 여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방에. 다 여기서 놀아요. 여기를 참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역 일원을 갖다가 정비사업, 전통시장. 그래서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해서 상업 업무 주거 기능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하겠다. 그다음에 왕십리역은 어차피 기존에 다 있는 거랑 뺄게요. 그다음에 밑에 관리 방안 보면 청량리 일원은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겠다 나와요. 청량리역 일원은 여기도 왕십리역이 얘가 없죠. 컴팩트 시티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뭐라고요? 항상 연결할 때 고밀 복합 개발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밀 복합 개발을 연결시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KTX 동북부 연장선, 경천천 신설 등, 그렇죠? 반영해야 촉진 지역을 재정비하겠다 나오죠. 나머지 쭉 한번 보세요. 다 그 얘기는 다 다른 얘기잖아요. 왕십리역 같은 거 볼까요? 왕십리역 이런 낙후된 상업시설 정비. 그 어디예요? 왕십리역 주변 지역, 전풍호텔 이런 자리예요. 그 다음에 특별기획구역 조정하고 이면부 정부, 용도 전환하겠다, 도로 확보하겠다, 가로환경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갖다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청량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수까지만 하고 갈까요? 이게 성수역 보면요. 그림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어린이 공원역 있죠. 여기 화양일지구 지구단위 끼 있죠.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여기 시장 있는 것들 많이 일부 날라가고 막 이러면서 다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두고 뭐 오피스텔 들어서 다 그런 날인데 여기는 아직도 낙후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먹자골목이 많이 돼 있고요. 형성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면 건대 있고요. 요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상업적 주다 보니까 얘만 요만큼 남은 거예요. 요거. 여기도 상업적 준 거예요. 주고 3종으로다가 3종 주고 그런 거예요. 여기를. 이 건대 병원이잖아요. 요만큼. 요거는 상업지역. 그다음 여기도 상업지역. 요거도 3종. 나머지 전부 다 2종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는 중공업적이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위에 다른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업적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큼. 이만큼 이 가로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상업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 보면 상업 원무기는 강한데 이 가로변이에요. 이 가로변은. 그러니까 요 로데오 가로변은 로데오 거리는 여기 로데오 거리니까 환경 정비. 얘는 상업 원무기는 강화. 그때 얘가 일반 상업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로변에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로변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여기는 3종, 여기는 3종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업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보니까 건대 마세거리 환경 정비이 나오죠. 그 2종이 됐든지 3종이 됐든지 안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밑에 거 하나 보셔야 되는 건데 로데오 거리의 환경 정비 구역 하는데 중간에 보면 밑에 보면 특별계획 구역 정비하고 여기 나오죠. 여기. 여기는 3종이에요. 3종인데 특별계획 구역 정비 들어가는 거 특별계획 구역은 대부분이 준주거 또는 상업이거든요. 특별계획 구역은요. 바뀌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대는요. 건대 상권은 여기는 술 먹고 노는데 최근에 맛집 많고 놀기 좋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20, 30대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동네는 이 동네예요. 로데오 거리.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여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여기 주차할 데 있어요. 학교 부지가 주차장이에요. 되게 크거든요. 한 1,500평 정도 돼요. 제가 그걸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학교 용지를 갖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폐지하고섬에 저걸 갖다 주차장 용지로 개발할 수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학교 용지는요. 도시계 시설이에요. 도시계 시설은 도시계 시설로 바꿀 수 있어요. 주차장 용지는 주차장 도시계 시설이에요. 제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아요. 같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에 군 있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군 있죠. 시설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시계획 시설을 주거로 못 바꾸는 거예요. 학교 용지를 주거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 용지니까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유원지나 주차 용지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주차 용지를 바꿔서 참고로 주차 용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아파트 때려줄 수 있거든요. 주차용지 아파트 때려줄 수 있어요. 50% 이상만 주차용지를 가고 49%까지는 오피스를 짓든지 뭘 할 수는 있어요. 그 아파트도 할 수 있고 그게 주차용지 변경을 시키는데 저런 식으로 풀라 그랬거든요. 저거는요. 근데 LS 어디죠? 그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 시설 개발하고는 LS가 무슨 LS 엠트론인가 뭔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저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 주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이분이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버려요. 학가 용지여가지고요. 저 일대가 땅값이 3천만 원이 넘거든요. 학가 용지여가지고 제가 1,800에 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입을 열면 다 정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을 여는 게 정보인데 그 값어치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 알려주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땅 주인이 죽어도 안 팔죠. 저거 여러분 주차 용지로 개발해서 아파트 올리고 뭐 근린생활 일부 짓고 아파트 올리고 그러면 뭐가 돼요? 논하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평당 3천만 원이에요. 그 1,800이면은 최소한 2,500원 이상은 받으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많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참고로 어디를 많이 봐라? 요 자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요거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다가 특별기획구역 그래서 업무 상업 문화시설 쭉 가져가겠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대 입구 이런 중심 기능 가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특별기획구역 조정 뭐 이런 것들 쭉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는 그냥 대형 상업 문화시설 육성에는 어차피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죠. 망우역은요 조금 왜냐면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뒤에 가서 이것도 쭉 설명해 드릴 건데 뒤에 가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 건데 되게 많아요.
제가 가면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면목선 갖고 얘기할 거예요. 면목선을 어떻게 풀어놨냐면요. 이제 이게 면목선 들어간 자리거든요. 요즘 제가 친절하게 써놨어요. 원래 2015년 9월 제3자 사업자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착공을 들어갔는데 포스코 때문에 그래요. 포스코가 한 칼에 작살났죠. 뭐 때문에요? 해운대에다가 뭐 하나 했다가 부산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걸려 들어갔잖아요. LCT요. 그거 하나 때문에 포스코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면목선은 2018년 올해 하반기 공고를 통해 사업자 변경할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다 해놨어요. 1086 어디? 그렇죠? 10구역 어디? 그렇죠? 그래고 나가 여기 있죠? 상업적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 없는 건 없는 대로 가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나올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신내 지하차도 사거리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준주거고 밑에 옆에는 상업적이죠. 이런 자리에도 옆으로 더 늘리진 않아요. 이게 망우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우역 일대가 앞에 많잖아요. 마침 터미널 있고 뭐 그런데 다 상업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늘린다? 안 늘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역의 특성상에 뭐가 있다? 용도 지역 관리 지침에 따라 일정량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요. 안 늘린다고요. 그래서 왜 안 늘리는 지역인지 여기다 표시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요. 없죠. 다 이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는 표시해 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준주고. 그러니까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다 해놓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내동에 보면 신내 IC거든요. 여기 신내 여기고요. 차량기지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썼어요? 양원 공공주택지구 있죠? 이만큼 다예요. 여기 양원 공공주택지구. 여기 위에가 신내 보금자리 주택지구고요. 여기 신내 여기 있고 신내 차량기지 있는 거고요. 여기다 들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들어 쓰죠. 또 하나가. 이렇게요. 능산 삼거리에다가 앞에다가. 거기 임시주차장 있죠?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만들어놨죠? 지금 허벌판이거든요. 이 앞에 임시주차장 쓸 거예요. 왜? 복합환승센터 짓기 좋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얘가 있잖아. 얘가 있어서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나중에 풀어주든지 여기 풀어주든지 여기는 분들이 풀릴 거예요.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신내 역학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쓸모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다 표시해놨어요. 싸그리 다. 뒤에 가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다 써놨어요. 원래는 가다가 중요 지역만 해주고 그냥 쓸데없는 지역 다 뺄라 그랬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번은 다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 마치겠습니다.